안녕하십니까, 패션튜브 사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2020 패딩 구매 가이드를 준비해봤는데요. 패딩은 남자들이 얼어 죽지 않기 위한 필수템이죠. 올해도 벌써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점점 추워지는 날씨를 보면 패딩이 필수인 날씨가 됐습니다. 패딩은 우리가 구매한 옷들 중 코트만큼이나 돈을 많이 쓰는 아이템이라서 비싼 돈을 투자하는 만큼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패딩을 선택하면 좋을지 구매 가이드를 만들어봤으니까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패딩을 구매하려고 보시면 첫 번째로 보는 게 충전재의 종류죠. 크게 보면 폴리, 웰론, 덕다운, 구스다운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보세나 저가 브랜드 같은 경우는 보통 폴리나 웰론 같은 합성 섬유를 사용합니다. 그냥 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가 쇼핑몰이나 브랜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형의 옷에 쓰이는 솜과 비슷한 퀄리티의 솜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다운의 가격이 크게 내리고 현재 환율도 1100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패딩을 구매하기 적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제 정보통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 불황 그리고 수요 감소가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미주와 유럽에서 대량의 오더들이 취소됨에 따라 다운의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요. 전년 대비 20에서 25% 정도 충전재의 가격이 내려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올해는 브랜드들이 정가를 내리진 않겠지만 할인폭을 늘리거나 세일을 자주 할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는 사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안 팔린 롱패딩과 쇼패딩도 많고요. 패딩을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희소식이겠죠? 이제는 덕다운과 구스다운 중에 어떤 다운을 선택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무게감입니다. 보통 같은 필파워 기준 덕다운 900g이랑 구스다운 700g이 유사한 보온성을 지녔다고 해요. 그래서 무게가 더 가벼워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같은 보온성 대비 무게를 덜 써도 되니까요. 그래서 롱패딩처럼 충전재가 많이 들어가고 보온성과 무게가 중요한 제품들은 구스다운을 추천드리고요. 여기 걸려있는 쇼패딩 같은 경우에는 무게 차이를 별로 느끼기 힘들기도 하고 디자인과 핏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덕다운도 웰론보다는 충분히 가벼운 무게이기 때문에 쇼패딩은 디자인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는 이런 푸퍼 스타일의 쇼패딩이 대세를 이루었죠.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이라 유행에 관련이 크게 없긴 하겠지만 슬슬 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패션 위크들도 취소되는 상황이라 크게 새로운 디자인이 유행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지금까지 나왔던 디자인 중에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드리자면 소재를 바꾸는 것인데요.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이런 패딩처럼 벨벳 소재로 만들어진 쇼패딩이나 코듀로이 소재로 제작된 쇼패딩처럼 소재만 바꿔도 색다른 느낌이 납니다. 형, 쇼패딩이 아니라 롱패딩은 어때?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롱패딩은 이제 유행 아이템이 아니라 생존의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추위를 많이 타면 롱패딩만큼 강추위를 막아주는 아이템이 없긴 합니다. 허벅지까지 다 가려주는 기장감이기 때문에 한 벌쯤 있으시다면 스키장을 갈 때라던가 한겨울에 야외 활동을 할 때 있죠? 그런 날 활용하기가 좋아요. 특히 올해는 다운의 가격도 많이 내렸고 작년에 안 팔린 롱패딩의 재고도 많을 거기 때문에 한 벌 장만하면 좋겠죠? 그리고 미니 기장의 패딩은 워낙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기본 디자인이라 넘어갈게요. 제가 평소에 옷을 100 사이즈를 입는데 아우터는 105 사이즈를 입으면 될까요? 이런 비슷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냥 정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겨울 옷들은 안에 이것저것 껴입을 거를 계산을 해서 품이 여유롭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사이즈가 작게 나오는 브랜드가 아니라면 굳이 사이즈업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덕다운을 구매할 건지 구스다운을 구매할 건지 결정을 하셨으면 충전재의 비율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50, 50, 70, 30, 80, 20, 90, 10 이런 비율을 써놓은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앞자리가 솜털이고 뒷자리가 깃털인데 솜털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볼륨감이 좋아지고 필파워도 좋아지고 무게도 가벼워지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80, 20 정도만 선택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패딩을 건질 수가 있겠는데요. 90, 10 비율은 품질은 좋겠으나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80, 20 정도만 구매를 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90, 10 비율은 원래 히말라야 원정용 대장급 패딩이라서 일상에서는 솔직히 오버스펙이에요. 그래서 일상에서 입게 되면 오히려 더위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처럼 끼는 곳에서는요. 패딩을 구매할 땐 사실 무게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상당한데요. 보통 고급 패딩일수록 무게가 가벼워지고 보온성이 좋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좋은 충전재를 쓰고 좋은 겉 원단과 부자재를 사용하면 무게가 상당히 적어집니다. 무게가 적은 롱패딩 같은 경우는 1kg 정도 되는 것도 있지만 무게가 무거운 롱패딩은 4kg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정도면 꽤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덜 민감할 수가 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체크해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게가 적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데요. 우모량이 적다면 그거는 그냥 충전재를 적게 넣었기 때문이겠죠. 흔히 내피용 패딩의 우모량은 200g 미만이고 중대장급 헤비다운은 300g 정도 이상, 노스 히말라야 대장급 패딩 같은 경우 400g 이상의 우모량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g 이상 정도의 우모량이 쓰였다, 그러면 일단 적당히 따뜻하겠구나 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필파워란 다운 1온스를 24시간 동안 압축을 했다가 풀었을 때 부풀어 오르는 복원력을 뜻하는데요. 수치가 높을수록 다운이 공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서 더 따뜻한 특징이 있습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었을 때 더 따뜻하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 일반적으로 캐주얼 브랜드의 제품이 필파워가 600 정도이고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은 700에서 9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필파워로 마케팅을 하는 브랜드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폴란드와 헝가리산 구스다운이 최고급 품종으로 필파워를 1000까지도 낼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해요. 추운 지방에서 사육된 다운은 강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가슴털이 몽글몽글 자라나서 필파워가 높다고 합니다. 시베리아와 캐나다 산도 유명한데 800에서 850 정도의 높은 필파워를 자랑해요. 패딩을 구매할 땐 일단 원단 가공이 어떤 가공이 쓰였는지가 중요한데요. 방수 코팅이 됐는지 아니면 발수 코팅 정도는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줘야 오염에 강하고 오래 입을 수 있는 패딩을 구매하실 수가 있겠어요. 요즘에는 택에 가공 정보를 적는 브랜드들도 늘어나는 추세고, 매장에서 구매를 하신다면 매장 직원한테 방수 가공, 발수 코팅 유무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방수가 되는 패딩은 눈과 비에 커버가 되고, 발수 코팅은 단기간은 커버가 가능해요. 물론 장시간 눈비에 노출이 되게 되면 눈이 스며들어서 오염될 수가 있지만요. 물론 아무 코팅도 되어 있지 않으면 오염이 정말 쉽게 되고 내구성도 약해지겠죠. 털 빠짐도 패딩의 퀄리티를 체크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제 경험상 20만원 미만대 패딩의 털 빠짐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K2, 노스페이스, 아이더, 블랙 야크 같은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 있죠? 그런 전문 브랜드에서 구매를 하시면 털 빠짐을 잘 잡은 제품들을 많이 출시합니다. 털 빠짐을 잡는 가공으로는 다운프루프 가공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실 땐 패딩 안쪽에 봉제선 유무를 잘 확인해 주세요. 보통 패딩 바깥쪽보다 안쪽이 정전기 때문에 털 빠짐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새 상품인데 털 빠짐이 일어났다, 이러면 돈이 너무 아깝겠죠? 마지막 체크리스트는 지퍼입니다. 보통 패딩을 입을 때 지퍼가 가장 많이 고장나는 부분인데요. 지퍼 끼임이 발생한다던가 아니면 교차가 어긋나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지퍼를 열고 닫는 걸 잘 확인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가장 유명한 YKK 지퍼를 사용하면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그래도 좀 높습니다. 그러지 않고 좀 뻑뻑하게 나온 지퍼들 있죠? 그런 패딩의 지퍼라면 고장날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2020년의 패딩 구매 가이드를 제작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나에게 맞는, 내 예산에 맞는 패딩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